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야당이 요즘 불타고 있다던데 국민의힘 얘기도 좀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국민의힘은 제가 다른 거 다 떠나서 김용태는 왜 이럴까요? 아니 나 이건 얘기 꼭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요건 비판하고 가요. 야, 근데 김용태와 이준석은 천하용인? 원조. 과거의 원조죠. 천하용인이죠. 일기. 근데 일기 천하용인의 그 정치인들은 네.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로만 구성이 됐던 것 같아요. 해악 패밀리네. 그럼 해악 그러니까 패밀리. 이제 뭐 그 해체가 됐지만 그 두 구성원들만 보더라도 네.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도 이제 그 비판을 했었지만 그 김문수 후보 유세할 때 최상병 그 묘비에 가서 그 진짜 그거는 정말 야, 최악이었죠. 진짜 최악이었어. 아니 얼굴 같이 나오려고 뒤에서 닦은 거 아닙니까? 누가 그쵸. 그렇게 닦아요? 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최상병의 그 억울한 죽음 밝혀내겠다고 했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그 표정으로 인터뷰한 거 기억나세요? 그 비석 닦고 자기가 나와가지고 그거 이제 와서 보면 연기야. 그렇죠. 약간 약간 연기야. 이렇게 막 이렇게 진짜 연기상 대상감이야. 연기 그렇죠. 대상감. 진짜 네. 국민을 속인 거예요. 수사 외압에 대한 부분은 그게 이준석 의원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 그 16주기 때 가서 훌쩍훌쩍 우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눈물 짜는 거랑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눈물 짜내는 거랑 똑같은 똑같아, 거예요. 둘이. 네. 연기 대상감. 근데 이 김용태가 그때는 4주 전에는 최혜병의 묘비를 뒤에서 닦고 뭐 아무튼 그런 코스프레를 하면서 수사 외압에 대한 부분을 밝혀낼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는데 특검법 표결은 참석하지 않았다라는 거. 이거는 네. 뭐 진짜. 정말 진짜 구태 오브 이제 썩어 문드러진 정치라고 보기 때문에 김용태의 정치도 저는 이 선에서 끝날 거라고 봐요. 더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 솔직히 권성동과 김용태의 차이는 그냥 나이만 젊다 말고는 없는 거 같아. 똑같아요. 그렇죠. 똑같아. 이제 생긴 것도 나 비슷해 보여. 제 눈에는. 네. 다 똑같아요. 미안하지만 네, 다 똑같아. 그런 평가를 줄 수밖에 없어요. 뭐가 그 와중에 다릅니까? 김용태 의원은 살아남겠다고 김문수 후보한테 좀 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약간 그런 오늘 오찬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아니 김용태는 왜 자리를 지키고 김문수는 턱걸이도 하고 훌라후프도 돌리고 태극권도 하더니 아니 진짜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훌라후프는 잘해. 아니 철봉으로 진짜 잘해요. 훌라후프가 철봉 나는 잘해. 그렇게 큰 훌라후프는 처음 봤어. 태어나서. 왜 그 저기 와. 그 우리 주민센터나 네. 그 약수터 이런 데 가면 이만한 훌라후프 있어요. 그렇죠. 그걸 막 이렇게 돌릴 수 있거든요. 대단하긴 하더라 허리가 진짜. 그거 돌리다 보면 진짜 허리케인 일어날 것 같아요. 진짜 이거 이렇게 돌릴 수 있거든요. 근데 잘 돌려. 인정. 잘하는 건 인정. 인정하는데. 턱걸이랑 훌라후프는 인정. 야, 근데 당권 도전 의사가 있기 때문에 김용태랑 짬짬이 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일단 뭐 김문수는 자신감이 생겼죠. 41%라는 이제 40% 이상 네. 본인의 목표 달성을 초과 달성했기 때문에 상당히 네. 좀 자신감이 붙은 상황이고 저는 김용태 위원장 같은 경우는 전 정말 이제 정치 이 친구가 그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더 이상 정치를 해서 나라를 좋게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냥 본인이 뭐 이번이야 초선이니까 뭐 임기를 마친다고 하더라도 뭐 재선 될지도 의문이지만 되더라도 무슨 정치를 하겠어요, 좋은 정치를. 그러니까 지금도 김문수랑 무슨 짬짬이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인이 지금 비대위원장이 됐고 그 자리 연명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너무 좀 추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 당에서 지금까지 어떤 뭐 개혁을 하거나 예. 어떤 당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 자체가 없어요, 김용태가. 네. 근데 무슨 자리 완장 찼다고 해가지고 지금 뭐 비대위원장 이러고 다니는 건데 이게 얼마나 공허한가. 그러니까 이제는 본인이 힘이 없으니까 김문수한테 붙어가지고 이제 뭔가를 연명해야 되는 그런 처지. 그러니까 뭘 하겠냐는 거예요, 뭘. 정말.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말 절망을 넘어서서 이제는 뭐 기대도 없으니까 그냥 이제는 화도 안 나고. 네. 그냥 국민의힘 보면은 그냥 요즘은 그냥 재밌다. SNL보다 훨씬 웃긴다. 뭐 이 정도? 아직 있네? 뭐 이런. 아니 내일은 뭐로 싸울까? 뭐 이런 정도의 그러니까 기대감. 이렇게 그렇지. 그게 다예요, 이 사람들. 콘텐츠가 많은 정당인 줄 몰랐어요. 예, 사실이에요, 아니, 사실. 야시장에는 좋지. 야시장에 할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그 국민의힘 지금 권성동은 원내대표직을 사퇴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고. 근데 비대위원들은 다 사퇴했다 그러대요? 그러니까요. 전 그것도 이상해. 그러니까 혼자만 자리를 지키는 거죠. 혼자 위원장 혼자 뭐래? 그래서 이제 다음 주죠? 9일이면 다음 주 9일쯤에 월요일에 의총을 열어가지고 비대위원장의 거취를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자 이렇게 됩니다. 원내대표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는데 어쨌든 원내대표가 뽑히기 전까지는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권성동이. 명목상 권성동이 버티고 있고
근데 만약에 김용태가 그만둬. 그럼 권성동이 비대위원장이 되는 거죠. 대리죠, 대리가. 대리가 그러니까, 되는 거죠. 직무대리. 직무대행으로. 그러면 또 그런데 갑자기 또 새로운 비대위를 그냥 구성해 보자. 또 다시. 근데 그거는 저는 좀 너무 나간 얘기 같고, 그러니까 뭐 그런 위험성이나 뭐 여러 가지 우려를 제기하는 건데 결국 권성동은 원내대표 사퇴한다고 했고 네. 의원총회 열어서 원내대표는 새로 뽑힐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비대위원회도 어찌 됐든 네. 뭐 관리형을 꾸리든 아니면 김용태가 좀 이어가더라도 어쨌든 전당대회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먼저 갈리는 게, 그러니까 지금 교체되는 게 더 순리인 것 같고, 김용태 위원장은 지금 뭐 비대위원들 다 사퇴했기 때문에 이 비대위가 기능할 수는 없거든요. 그냥 그렇죠. 자리만 지키고 있을 뿐이에요. 형식적으로. 껍데기. 껍데기만 있는 거라서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 아무리 멍청하고 아무리 바보 같아도 요 정도 지도체제 변경을 못할 정도의 당은 아니고 권성도 아니어도 지금 하겠다고 하는 원내대표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 나경원 얘기도 나오고 많이 나오죠. 얘기도 얘기도 나오고 나오고요. 뭐 또 김도읍도 나오고. 김도읍도 나오고 뭐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지금 원내대표 하려고 몸이 또 달아올라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의원총회를 빠르게 소집을 해서 아마 저는 원내대표 교체되고 그다음에 그 원내대표가 아마 이제 김용태 사태를 이끌어내면서 이제 새로운 비대위를 좀 꾸려가지고 하지 않겠나. 근데 이제 친한계 쪽에서는 권성동이 뭐 꼼수 부린다 이런 거죠. 새로운 비대위원장 다시 만들어가지고 당권을 쥔다 이제 이런 건데. 아니 근데 전 약간 그건 억까 같아요. 한동훈 그죠? 쪽에서도 그러니까 너무 이제 본인들이 의심이 많다 보니까 좀 너무 이제 억까를 하는 것 같은데 이미 뭐 사퇴 의사 다 밝혔고 이제 뭐 어떻게 합니까 권성동 입장에서도. 근데 그림을 그려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야당은 원래 4분 오열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대선 기간 동안에도 이미 4분 오열이었어요. 그러니까 김문수파, 뭐 친한계, 친윤계, 친윤계, 뭐 친유계도 있어. 유승민 쪽도. 친유계도 남아 있네. 일부 소수 소수. 있네. 아주 소수. 그리고 사실은 좀 더 많이 나간 아스팔트 극우 가까운 윤 어게인파, 어게인. 네. 윤상현 이런 사람들. 이렇게 따지면 비윤계까지 대몽파죠, 있더라고요. 대몽파. 그 비윤계 따지면 거의 뭐 6-7가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전당대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또 이제 이합집산을 하느냐. 이제 요 그림이 있고, 지방선거 전에 어쨌든 이제 보수 전체가 이제 뭉치는 그림은 좀 만들려고 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좀 너무 먼 미래긴 한가? 이거 아니 예측하기 근데 좀 어렵습니다. 지방선거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내년 6월이고 공천까지 생각하면 이제 한 6개월 남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벌써 뛰고 있어요. 벌써 사실. 뛰죠. 벌써 뛰죠. 주자들은 준비하고 있지.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은 시간이 이제 한 6개월 남았는데 지방선거를 놓고 보면 6개월 안에 당을 재정비할 수 있을까? 사실은 아까 그 한 개팔 빠뜨리셨는데 누굽니까? 하와이홈까지 넣어야죠. 아. 하와이홈까지 넣어줘야지. 아니, 그러면- 예리하지 않았습니까 방금? 하와이홈까지 넣어줘야 되거든. 후덜덜덜덜덜덜덜. 하와이홍이 요즘에 가장 추켜 세우는 사람이 은퇴했지만 은퇴한 게 아니죠. 준석훈이죠. 그렇죠. 아하. 그러면 이제 외부에 하와이홍. 있는 인사들끼리 뭉치면 예. 준석훈, 홍준표, 그렇죠. 크로스 이렇게 되는 거지. 아니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와이홍도 이제 귀국을 한다는 거고, 더 큰 문제는 지금 국민의힘에 수사받아야 할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너무 많아. 무너지지, 이제. 이게 특검이 들어가면 어디까지 파편이 유탄이 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수사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내부의 개파들이 한 6, 7개가 개파들이 사분 오열이 돼 있고, 이러면서 통합은 무슨 통합입니까? 그냥 이 당은 자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가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당대회도 뭐 겨우겨우 치르겠죠? 근데 치러봤자 그냥 결론이 뻔히 보여요. 어차피 한동훈계가 또 집니다. 또 져요. 네. 져요, 져. 네. 그럼 뭐 이제 또 친윤들이 또 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당은 윤석열은 떠났어도 네. 이 지금 MB와 검찰, MB 검찰 당이거든요, 사실은.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망한다. 네. 끝났다. 그러니까 저는 저는 봅니다. 지금 요 상황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경찰이 내란 사건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번에 이제 제가 그 CCTV에 그 한덕수 관련한 내용 그 보도를 했었는데 그때 추가적으로 취재가 됐던 내용은 아직 사실관계 확인은 못했지만 윤석열과 삼청동 안가에서 만난 예상 외의 인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이제 윤석열 정부 외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사람 외에 누군가 또 있다는 건데 그게 이제 누구냐에 따라서 네. 향후의 정치권의 파장도 굉장히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겠죠. 약간 이제 전 특검 얘기를 좀 해주셔가지고 사실은 그 특검이 메머드급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일단은 지금 내란 특검이 60명, 그죠? 김건희 특검이 40명, 그리고 최혜병 특검이 20명. 검사 숫자만. 검사 숫자가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거예요. 그럼 거의 뭐 중앙지검급이라고 하던데. 중앙지검은 70% 정도 된다고. 와. 세 개 다 합치면. 야, 그러면은 이제 어마어마한 수사팀이
그 의혹 사안들 수십 개를 다 함께 들여다본다라는 건데. 근데 검사만 오는 게 아니라 또 수사관들 아, 그쵸, 오니까 그쵸. 외부 변호사 내지는 공수처, 경찰 또 다 들어오는 거예요 또. 어떤 게 포인트라고 봐야 되는지, 그리고 실제 대부분 사안에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연루돼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정당 해산, 실제 뭐 해산 심판 청구를 안 해도 해산 심판이 자연스럽게 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요거를 어떻게 전망해 봐야 되는지. 뭐 일단 뭐 특검권부터 어떤 수사가 제일 뭐 이거 좀 바보 같은 질문이긴 한데 최혜병 특검이 제일 그래도 비교적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빨리 끝낼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예. 최혜병 특검이 있고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있죠. 김건희 특검이 있고요. 예. 그리고 내란 특검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근데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지금 최혜병 특검도 굉장히 빠르게 끝날 가능성이 높지만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도 이미 검찰에서 그 서울고검에서 굉장히 빠르게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까지 부르고 나면 그 다음은 바로 이제 김건희만 부르면 될 정도. 예. 그러니까 요 내용도 그렇게 이제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다. 더불어서 뭐 이 검찰이 도이치모터스랑 그리고 이 디올백 받았던 것들 네네네. 수사하는 과정에서 봐주려고 했던 것은 없는지 아니면 윤석열과 김건희 입김은 없었는지까지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요 부분은 요 부분대로 아마 수사가 빠르게 진행이 될 것이고 최상병 건도 마찬가지로 이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상태입니다. 예. 다만 이제 이 최상병 건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에서 수사가 왜 이렇게 길어졌는지 네. 이 부분도 좀 확인을 해야 함께 되는 봐야 부분이고. 된다. 예. 그리고 오히려 내란 특검이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경찰이 지금 요 비화폰 서버랑 그리고 CCTV 내용을 다 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요 내용들은 그간 군인들이 얘기했던 내용들과 더불어서 네. 요 비화폰 서버랑 CCTV만 대조해봐도 네. 거의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예. 요 세 개의 특검이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네네. 그렇게 전망해 주셨고 우리 신인규 변호사께서는요? 근데 이제 뭐 국민의힘을 해산이라는 고급스러운 단어를 쓰기보다는 윤석열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쥐약 먹었기 때문에 뽀개버린다고 해서 이 뽀갠다는 표현이 네. 훨씬 더 어울리는 정당인 것 같고 네. 이제 이 특검에서의 핵심은 이제 세 갈래로 들어가는데 예. 각각의 특검이 그렇게 어려운 수사 내용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뭐 고도의 무슨 지능범 수준의 네. 어떤 어려운 법리를 적용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심플하게 다 거의 직권남용 내지는 뭐 어마어마한 뭐 뇌물이나 증거인멸 다 이런 수준인데 네. 내란만 이제 빼고요. 그럼 나머지 이제 어떻게 규명하면 되느냐? 그동안의 수사가 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압수수색을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강제 수사를 안 하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특검이 들어오면 강제 수사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안 나오면 잡으러 가고 가서 핸드폰 다 찾아오고 네. 이것만 돼서 압수물 분석만 하면은 끝날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특검 이번에 또 인력도 많이 보강했고 하기 때문에 예. 금방 이건 해결은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핀셋으로 수사가 이제 빨리빨리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특검 시작하면 한 120일 안쪽에 네. 다 끝나는 거거든요. 예. 앞으로 올해가 가기 전에는 다 관련자들 이제 기소하고 검찰이 이제는 어느 정도 마무리는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뭐 어떤 분은 뭐 특검을 뭐 하나씩 해야지 뭐 동시에 뭘 세 개를 해서 혼란스럽다 막 이러시는데 혼란스럽긴 뭐가 혼란스러워요. 각자 일 하는 거고. 그렇지. 그리고 그러면은 뭐 내란 끝나야지 김건희 끝나야지 뭐 한다 그러면은 그동안의 증거인멸 시간 또 줘야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미 늦었잖아요. 최혜병 사건 또 얼마나 늦었습니까? 그렇죠. 예. 그게 어렵습니까, 수사가? 전혀 안 어렵거든요. 예. 그러니까 금방 저는 끝날 일이고 수사기관에 의지가 없었다. 안 했다 일을. 해태. 네. 이 부분만 해결되면 저는 끝날 일이라고 봐요. 예. 두 분 다 이제 특검에 대해서 의견 주셨고 저희 마무리하기 전에 네. 참 이게 저를 또 이제 소위 빡치게 하는 오. 기사 하나를 또 우리 제작진이 공유를 해주셨는데 네. TV조선의 윤정호 앵커 칼럼 네. 제목이 이렇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시작됐네요. 네. 민주당이 통과시킨 내란 김건희 해병대 트리플 특검은 보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겠지요. 그래도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이틀 만에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인사들을 수사하는 대규모 특검 3개가 동시에 출범하도록 법을 만든 건 오해의 소지가 커 보입니다. 특검은 본디 검찰이 정권의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때 야당이 제기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게 조선일보가 어제자 조간의 사설에다 갖다 박은 내용이에요. 똑같아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앵무새네, 앵무새. 아니 원래 윤정호 씨가 이것이 정치다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것이 정치다 하는 진행자 했을 때는
그 윤석열 정부 시절에 굉장히 좀 빠르게 윤석열 정권 비판으로 돌아섰던 대표적인 그나마 TV조선 내부에서 이 사람 왜 이래? 라고 이 사람이 TV조선 앵커라고 약간 놀랄 만한 평가를 받았던 인물인데 하는 짓거리가 조선일보랑 똑같네요. 근데 요거에 조금 제가 지금 빡이 쳐가지고 정치 보복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뭐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윤정호 씨의 생각은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정치적인 오해를 받지 말자라는 특검을 건데.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럼 김건희 잘 됐네. 봐주자. 뭐 아니, 이런 아니, 겁니까? 봐주는 게 아니, 아니라 특검을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뭐 너무 보복적으로 보이니까 왜 이렇게 세게 나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원래 특검은 야당이 주장해야 되는데 왜 여당이 특검하냐?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뭐 그 제가 얘기. 대충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잘 됐네. 특검하지 말고 이재명 정부 하에서 그러면 계속 수사합시다, 5년 동안. 더 잘 됐어. 난 수사기한 제한이 좀 불편했거든. 더 잘 됐네. 그냥 이재명 대표 하에 대통령 체제 하에서 네. 5년이든 또 정권 교체해서 10년이든 20년이든 그럼 계속 수사를 해. 야, 그러면 특검 말고 연구 수사. 야, 그러면 잘 됐네. 혐의를 잘게 쪼개서 잘 됐네. 아. 아니, 그러니까 특검 싫으면 수사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정권은 바뀌었고. 네. 그럼 이재명 정부에서 수사 받는 수밖에. 그럼 그거 확약서를 쓰면 돼요. 이의 제기하지 않겠다. 그러면은 뭐 특검 안 해도 되죠. 그렇다 그러면. 근데 이 사람들이 이재명 정부와의 검찰이 수사하면 이건 뭐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를 보복했다라고 더 노래 부를 사람들인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특검 가자는 건데 네. 이걸 가지고 시비 걸면 이건 뭐 사람도 아니죠. 제가 볼 때는 지금 주장 자체가.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심하네. 또 사례를 들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 얘기를 꺼내요. 마지막에 네. 김대중 대통령이 현직에 계실 때 전직 대통령이 가장 행복했어요.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자신을 사용시키려고 했던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사면을 건의했고 집권 후 5차례나 청와대에 초청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면서 뭐 윤석열 밥 사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김대중의 사례를 끌어와서 화합과 포용의 정치를 하라. 이 얘기를 지금 집권 3일차 이재명 대통령에게 동시에 하는데 진짜 내란 봐달라는 얘기예요. 가관입니다. 내란일보다는 생각이네. 아니 내란일보다는. 그러면 윤석열이 이재명 대통령 거의 3년 내내 수사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가관이네. 수사했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똑같이 얘기한 적이 아니, 그때는 이런 얘기 안 했죠. 왜안 그때는 안 했죠. 가관이네. 네, 근데 그때의 정의와 지금의 정의는 뭐 다릅니까? 네. 난 Justice. 진짜 아니 그래서 저는 요렇게 이 사람들이 좀 발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세게 해야 돼. 이거는 뭔가 감출 게 있는 것 같아. 더 세게 해야 된다고 봐. 그러니까 시그널이야. 더 세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아니 진짜 말장난도 유분수지. 그러면은 뭐 전두환 케이스 갖고 와서 그럼 뭐 윤석열 불러다가 그럼 대통령실에서 밥 사 먹여달라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럼 봐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때도 사면해줬으니까. 그러면 DJ 대통령이 사면해줘가지고 전두환이 마지막에 참여하고 갔습니까? 끝까지 그랬거든요. 끝까지 정당화하고. 아니 정말 저는 김대중 전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대통령을 지금.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사실 이때 제대로 진압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바로 이제 못 세운 거죠. 화해와 포용이라는 거 뭐 좋아요. 국민통합 차원에서 이런 장면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중요한 건 미래 세대인 저희들이 봤을 때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뭐랄까 용서를 해주신 게 국민 모두의 용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 네. 그들이 반성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전두환이 반성하지 끝까지 않았잖아. 반성 안 했지. 윤석열이 반성할 것 같습니까? 국민을 조롱했죠. 반성합니까? 아니 저는 정말 저 DJ 대통령의 그 통합의 그 메시지를 여기 끌어온다는 것 자체가 물론 그 김대중 대통령의 행동도 역사가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건 이제 과거의 일이고 네. 지금도 내란을 용서하고 품자 통합이라는 에이. 말과 포용의 말로 자꾸 이렇게 이걸 치환을 하는데 아니 그럼 지금도 서초동에서 수많은 사람들 지금 재판받고 있거든요. 네. 그럼 그건 왜 포용 안 합니까? 그렇죠. 그건 왜 통합 안 해요? 왜 처벌해요 그 사람들도? 다 품어줘야지. 그럼 이 세상은 그냥 범죄 덩어리 되는 거예요. 용종도 포용하고 충치도 포용하고 화농성 여드름도 포용하고 종기도 포용하고 몸이 남아나겠습니까? 다 포용해 다. 아니 그러니까 잘라낼 거 잘라내야 될 거 아니에요. 용종은 그렇죠. 여드름도 짤 건 짜고 안 왜 돼요? 그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는? 그러면 우리 윤정호 앵커님은 용종하고 그 여드름하고 같이 타세요 그러면. 난 같이 못 살겠어. 아니 뭐 언제부터 이렇게 뭐 아주 선비고 너그러우시네. 선비고 보살이었어요. 뭐 종교가 아 근데 뭐예요? 이재명 대표 수사할 때 왜 이런 얘기를 안 했냐? 아니, 그러니까, 내 그때는 말은 왜 그겁니다. 자꾸 수사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자기들이. 그렇죠. 통합 얘기 안 했잖아요 그때도. 안 했죠. 이 이중성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한심하네, 그러니까 한심해. 항상 저는 이제 언론인이잖아요. 언론인으로서 항상 어떤 사안을 볼 때 거기에 이제 내가 싫어하는 사람 이름도 넣어보고 좋아하는 사람들 이름도 넣어보고 다 해보거든요.
근데 잣대가 달라지고 기준이 달라지면 기사 쓸 때 그 펜이 흔들려요. 아유. 근데 이렇게까지 그때그때 다른 말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너무 놀랍습니다. 우리 천종호 판사라는 분의 짤 있잖아요. 아. 그 짤, 그 소년범. 소년 쪽에 예. 판사님. 안 돼! 돌아가. 안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 단호하게 내려치신단 말이야. 그리고 장 이사님도 얼마나 단호하십니까? 에 전화 내용 보세요. 그 여력이 없어요? 그 나가도 괜찮으시고요. 제가 공개를 해야 되겠어요? 아, 제가 공개를 하시면 어떡할 건데요? 여력이 없어요? 아니,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 녹취대로 하세요. 네? 이 녹취대로 강경하게. 예. 장 녹취대로- 이사님 나타나면 다 끝납니다. 예, 그러니까. 예.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안 바꿔주고 바꿀 생각 없고, 예? 아니, 그러니까 저는 돌아갈 수 요즘에 없어요. 이런 생각도 들어. 아니, 조선일보 얘기를 이제 너무 의미나 비중을 둬서 이거야말로 좀 무시해야 될 것 같아. 아, 근데 말도 이것도 안 되는 문제인 소리 게, 계속 그냥 수사하면 돼요. 나 이거 진짜 문제인 아, 것 같아요. 헛소리에 뭘 일일이- 조선이 뭘 쓰면, 조선, 뭐, 물론 그들의 생각을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 신박한 개소리를 헛소리가 조선이 써줬다고 해가지고 이걸 대단한 논조처럼 달아주는 것도 정말 시간 낭비예요, 이제. 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갑자기 빡치는 게. 네, 아, 또요? 빠른 치즈. 야, 아니, 빡치는 게, 아니, 윤석열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했다고 깠잖아요, 저희가. 그거 깐 이후에. 보복이지. 그 우리 압수수색 당했잖아요. 보복이었지. 그거 보복 아닙니까? 그 정치 보복이지, 그게 뭐야. 그때 조선일보 이렇게 썼습니까? 조용히 그러니까. 있죠. 네, 조용히 있죠. 진짜 정의란 무엇인가는 우리 윤정호 씨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그러니까 바랍니다. 조선일보는 언론사라고 하기가 참 어려운 게 이 사람들은 정치를 하잖아요. 정치를 하는 언론사가 무슨 언론사입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논리 제공을 하면서 본인들이 또 판을 짜보려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뭐 애를 쓰는 건 알겠는데 이건 언론의 기능과도 많이 동떨어진 일이고 아니 지금도 해야 될 일이 아니 본인들이 이제 판을 짤 때가 아니라 진짜 보수 세력 아니 보수 성향일 수 있으니까 네. 보수 정당을 위한다고 하면은 봐달라 통합해라가 아니라 뭔가 지금 자신들에 대해서 성찰하는 이런 쪽의 기사를 더 써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논리를 뒤바꿔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윤석열에 대해서는 뭐 포용해라 통합해라라는 메시지를 낸다는 것 자체가 전 이게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이거 누가 동의합니까 이거를.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그냥 원칙대로 하면 돼요 원칙대로. 법대로 원칙대로 할 테니까 그냥 지켜나 보세요. 아니 그래서 저는 특검을 해준다는 건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거는 배려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도 중립적인 특검으로 가서 결국에는 그 기간을 제한해서 수사를 짧고 굵게 하겠다는 거예요. 윤석열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렇죠. 3년씩 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거 싫다고 하면 난 역전했으면 좋겠어요. 아 특검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싫어? 그러면 담보서 하나씩 갖고 오라세요. 확인서, 확약서. 이재명 검찰이 수사해도 문제 제기하지 않겠다. 그럼 5년 내내 수사해주면 되죠. 아 본인들도 안 하보다 수사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짧은 기간에 못한다는 거 안 하보다 직감적으로. 김건희 사안이 많잖아요. 그 국민들도 훨씬 좋죠. 검찰을 정상화시켜가지고 야 이재명 정부 하에서의 검찰이 5년 내내 수사해도 이거 모자르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특검으로 축약해서 지금 하겠다는데 이거 가지고도 시비를 걸면 그 수사하지 말자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저는요. 이게 보복이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러니까 이제 내란 특검이나 정의를 구현하는 게 보복이라고 한다면 보복 천년만년 해도 됩니다. 그렇죠. 그거 하려고 우리가 정권 바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박한 개소리는 넣어두시라. 예, 그 정도로만 줄이죠. 네. 예, 오늘 금요일인데 와 동접 8천 넘었습니다. 와.